제가 매매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2022년도에 전세와 월세 시장이 아주 그래서 세 가지 다 결론을 내봤을 때 집값 여지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2024년까지는 폭락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직접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이 돼 있어요. 거시경제학, 해외 부동산, 금리에서부터 모든 걸 공부하려고 그러시는데 제가 직접 결과로 한번 느껴보니까 결국에는 이 필수적인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을 통한 거래,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가격, 이 네 가지 요소가 답니다. 2024년도까지 수요보다 공급이 월등히 많은 구간이 있느냐?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공급 계획만 많을 뿐 이 구간이 없다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는 폭락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 인상인데요. 한번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금리를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서울 부동산 폭등 시기예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금리가 내려갔지만 그 구간에는 부동산 가격이 약간 정확히 표현하면은 지지부진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금리를 내렸지만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또 내려갔어요. 역사적으로 금리와 부동산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 세금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세금을 올리면은 집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월세와 전세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먹이면 집주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가시켜요. 여러 가지 논리를 따졌을 때 세금을 더 올리면 당연히 집값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공급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치셨을 거예요. 아마 여태까지 30번 가까운 규제가 나오면서 공급하겠다고 한 주택 합치면 한 300만 원 가까이 되거나 이제 넘었을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공급 계획이라는 거죠. 공급이 실제로 돼서 거기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전세 수요도 소화시켜주고 월세 수요도 소화시켜주고 매매 수요도 소화시켜줄 텐데 지금 계획만 있을 뿐 지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공급 대책이 아니라 공급 발표 대책이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걸 딱 정리를 해보면 금리는 상관이 없고요.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공급이 수요를 소화시켜주기 때문에 공급이 있으면 부동산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급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결론을 내봤을 때 집값이 올라갈 여지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책 자체가 이 책을 읽고 예전보다 생각하고 공부할 시간이 더 부족하니까 3개월 이내에 행동하시라고 디자인이 된 책이에요. 상당히 저한테 부담감이 있는 책이 맞습니다. 제가 매매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2022년도에 전세와 월세 시장이 아주 안 좋을 거기 때문이에요. 매매가 제일 좋은 게 아니고요. 매매가 그냥 보통이면은 매매가 보통, 전세가 나쁜 거, 월세가 더 나쁜 거면은 더 나쁜 거, 나쁜 거, 보통 중에서 보통을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쁜 거를 선택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하락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 지금도 이 밑에서 월세 시장이 끌어오르고 있고 월세 시장이 끌어오르면 그 다음은 전세 시장이고 전세 시장이 끌어오면 지난 2년처럼 매매 시장 차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자, 전세 월세 계약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다 못해서 책을 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 책을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게 최근에 다녀온 데가 광명시 하안동. 광명시 하안동에 가면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아직도 가격대가 6억 원 미만도 있습니다. 평수가 큰 건 비싼 것도 있는데 그 정도면은 서울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일단 재건축 이슈도 있고 대중교통 호재도 있고 그리고 가양동이 최근에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하안동은 아직 잠잠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역별로 공급과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하안동 같은 곳이 누가 들었을 때는 난 거기 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선망하는 지역이 아닌데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셔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아파트까지 옮겨 탈 수 있기 때문에 제 책에 담긴 지역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이 가능한 가성비가 좋은 첫 단추가 되어줄 재화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인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에 미분양이 났는데도 안 팔렸던 좋은 입지 아파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안동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 그분들을 위해서 책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일단 전세 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거고 앞으로 한동안 저는 안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봉착을 해요. 대출도 안 나오고 이미 비싸다. 난 돈이 없다.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제 책을 통해서 내가 가진 자본으로 매매를 통해서 내 재화의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는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찾다 보면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이 생기다 보면 대출도 한번 알아보시고 세금도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요? 월세와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선택해서 재화로 재화, 아파트를 팔아서 아파트를 사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